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최근 들어 댓글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라늄 삽목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셔서 저도 함께 기뻐하고 소소한 행복감이 생기는 듯 합니다. 물론 제가 크게 도움을 드린 거는 아니겠지만은 무엇보다 작은 기쁨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목에 성공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을철에 좀 튼튼한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삽목묘를 이식하는 방법하고 제라늄을 키우면서 좀 혼동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생육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목묘 이식 작업은 제가 장마 시작 전에 6월 달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마와 그 여름 시작을 앞두고 물음을 최소화시키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서늘해지는 기온에 맞게 그 조금은 과감하게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이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6월에 올렸던 영상과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서 흙배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전 이식 때는 무름 방지를 위해서 상토 6에 강몰에 4 그리고 훈탄을 소량 섞어줬습니다. 그때는 인위적인 거름은 넣지 않았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 무렵에 완전히 적응하고 난 다음에 웃거름 형태로 거름을 주는 방법을 적용했었습니다. 오늘은 흙배합 시 거름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시 항상 거름은 나중에 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예외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든 이식이든 뿌리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절단면이 거름에 닿게 되면은 무름이 오거나 흔히 말하는 몸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름을 넣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에 손을 안 대고 이식묘를 가을에 심어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름이 들어가서 그 집중 배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식묘도 물꽂이를 한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거름 성분을 인위적으로 넣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물에서 받은 뿌리는 흙에서 받은 뿌리와 성질이 달라가지고 흙에서는 새로 활착을 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쳐서 흙에서 새로 발근이 되어가지고 흙에 적응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좀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에서 받은 연약한 뿌리가 이 거름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꽂이가 조금 빠르고 그리고 삽수마름이 적어서 발근이 좀 잘 되는 성향도 있지만은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도 편의성 때문에 가끔 하기는 하지만 이 흙에서 적응 기간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빠르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차피 흙에서 키울 거라면은 처음부터 흙에 삽목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방법은 삽목 시점에서 생육 환경이나 아니면은 생육 상태 그리고 개개인의 여건에 맞게 결정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특성을 알고 나름 판단을 가지고 안 하는 것과 그리고 몰라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본 개념이 완전히 좀 정반대의 개념이라서 어느 때 거름이 들어가고 어느 때 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할 흙의 주 재료는 일반 분갈이 흙인데 이것은 원해용 상토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토와 분갈이 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재료 7에다가 펄라이트 3 정도 그리고 이것은 발효태비입니다. 그래서 발효태비를 소량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효태비 대신에 다른 거름 성분이 있는 그런 지렁이 분변토라든가 부엽토 이런 것을 섞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섞는 비율은 복토 시에는 배합된 흙을 칠로 봤을 때 이 거름을 한 3 정도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고 그리고 이식묘 같은 경우 특히 제라늄을 심을 때에는 이 거름 성분을 좀 더 줄여서 8대 2나 9대 1 정도로 해서 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이식묘는 뿌리가 완전하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름의 양을 좀 줄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 거름의 양이라도 충분히 그런 영양적 기능 발휘는 되기 때문에 키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섞어서 한번 흙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식할 삽목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삽목을 하셨을 텐데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상토 삽목하고 그리고 GP 펠렛을 이용한 삽목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꽂이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거름을 이식 때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달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 삽목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이렇게 발근을 시킨 건데 뭐 삽수 길이라든가 이런 삽수 상태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상토에다가 바로 삽목을 해서 많이 배양이 돼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뿌리 발근은 잘 됐지만은 이 상토에다 직접 한 거보다는 약간 좀 왜소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상토에다가 바로 하게 되면은 서늘한 계절에는 좀 더 배양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 삽목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화분 크기도 여유가 있고 옮겨줄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그냥 키워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집중 배양을 위해서는 이 겉흙 부분을 좀 긁어내시고 그럼 복토를 해주시게 되면은 코토 종류를 그냥 이 위에다가 올려주는 것보다는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복토하는 것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먼저 윗부분 흙을 이렇게 좀 긁어냅니다. 겉흙을 긁어내실 때는 여기 뿌리가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수준 그 정도까지 흙을 긁어내시고 그리고 복토용으로 준비한 이 흙을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크기가 클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키워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GP 펠렛을 이용한 방법으로 삽목한 그 개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뿌리 상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발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직포를 뚫고 이렇게 뿌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직포를 뜯어내게 되면은 이 뿌리가 다 절단돼 버리기 때문에 가위집만 그렇게 내 가지고 거름이 함유된 앞서 배합한 그 흙에다가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뿌리가 부직포를 뚫고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냥 부직포를 완전히 제거해서 심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부직포를 이렇게 손을 대주는 이유는 이것을 그냥 심게 되면 그 오래돼도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약한 제라늄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빠른 배양을 위해서 거름이 들어간 흙에 이식을 해줄 경우에는 굳이 벗겨내서 뿌리가 잘리게 되면은 그것은 뿌리를 일부러 잘라주는 그런 당근 작업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때는 거름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용할 화분은 이런 작은 슬립분을 준비했는데요. 제라늄을 키우면서 경험으로나 아니면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화분은 불필요하게 너무 크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슬립분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녹색 계열의 불투명 재질인데 요즘은 색상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투명이나 투명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 뿌리가 어느 정도 발근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반투명이라든가 아니면 투명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원래 여기가 차광이 돼야지 발근이 더 빨리 잘 됩니다. 그래서 삽목은 비교적 기간도 짧고 뿌리도 크게 발달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은 좀 감수하고 그리고 발근된 뿌리를 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반투명이나 아니면 투명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뿌리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투명이나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생육 환경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다 배웠던 내용인데 굴강성이란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굴강성이란 것은 그 빛이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여서 그것이 성장하는 그런 현상인데 빛이 오는 쪽으로 향하게 자라는 것이 양성굴강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빛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음성굴강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그 줄기나 잎은 빛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양성굴강성을 갖는데 반대로 뿌리는 빛이 들어오면은 움츠려들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음성굴강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투명이나 아니면은 투명 재질의 화분은 여기 빛이 비치게 되면은 뿌리가 밖으로 뻗질 못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또 뿌리의 특성 중에 그 굴수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팔방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그 화분 속에 퍼져 있는 그 수분과 양분을 골고루 여기저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흡수를 하게 되지만은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뿌리가 안쪽으로 움츠러들어서 이런 일련의 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화분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이 화분 내부에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은 습이 많아져서 그 속 내부에 이끼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물의 정식 화분은 차광이 되는 그런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심으실 때 이런 슬립분도 큰 화분 같은 경우는 좀 배수층을 형성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멍도 많고 그리고 화분도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배수층은 특별히 별도로 형성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흙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위집을 뿌리가 잘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가위집을 이렇게 내주시고, 그리고 윗부분도 이것을 삽목을 할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꼭 쥐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굳어져 있는 부분들, 그럼 그 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조금 약간 풀어주시고, 그래야지 물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도 물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풀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심어주시고 여기를 살짝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실내에서 빛을 좀 잘 보게 해주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꽃도 피게 되고, 그리고 생육 상태를 봐서 나중에 봄이 될 때 좀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으시고 물은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은 제라늄의 일반적 관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 영상에 올려주시는 댓글을 봐도 그렇고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름주기하고 물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름주기 부분은 앞서 이식 작업 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라늄은 줄기와 잎이 다육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을 말리거나 공기 중에 습도가 낮아도 다른 일반 종류의 식물에 비해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제라늄이 메마르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라늄도 건조한 환경보다는 수분이 충분한 그런 환경을 더 좋아하고,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더 잘 생육을 하게 됩니다. 그 제라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막의 선인장처럼 흙먼지 날리게 키우게 되면은 건조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근근히 버티고만 있게 됩니다. 제라늄은 건조에 강한 것이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무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배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흙배합에서는 물을 충분히 주어도 뿌리 팽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무한정 흡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남는 물은 빠른 시간에 다 배수해버리게 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물을 조금씩 자주 여러 번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을 주면은 물주기 효과의 그런 여러 장점이 다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식물에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처음 제라늄을 키우신다면은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표면을 좀 손가락으로 파보셔가지고 이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그 부분이 이렇게 말랐을 때 그때 충분히 물을 주시면은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식물은 이 화분 표면이 촉촉한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빛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하자면은 제라늄은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빛은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 많다면은 웃자람도 덜하고 튼튼하게 꽃도 잘 피고, 그리고 부족하게 되면은 웃자라서 꽃도 잘 안 피고 부실해지고, 그리고 꽃대도 나오다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조금 빛이 부족한 환경이다 그러면 혹겹이나 반겹꽃은 잘 피지만은 더블 타입의 그런 유럽 종이라든가 로즈버드 종류는 잘 안 피게 됩니다. 그리고 통풍 같은 경우도 그 통풍이나 환기는 항상 강조해 왔지만은 베란다 창문은 조금이라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겨울에도 아주 추운 날이 아니라면은 작은 그 틈이라도 좀 생길 수 있게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은 누구의 어떤 방법을 따르시든지 간에 내 여건과 그리고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흙배합이나 물주기 혹은 그 거름주기 등 기본적인 생육 관리는 일관성을 잃게 되면은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를 자르고 거름을 많이 주게 되고, 아니면은 보습력을 높여서 흙배합을 하고 물은 자주 주고, 그리고 물 흡수가 안 되게 심어놓고 저면 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긋나게 되면은 실패 볼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도 하나의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